안녕하세요. 회계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출 플러스 강의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강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회계들을 학습해 가셔야 될지를 간단하게 OT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회계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구성이 좀 다르죠. 우리 2025년도 우리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요. 예년과 똑같은 구성비였습니다. 자, 재무회계 14문항, 원가회계 4문항, 그리고 정비회계 2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런가 하면 회계 원리라고 하는 요 과목은 우리 관세지기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재무회계발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식, 서울지 옛날에는 두 개가 나눠져 있다가 현재는 지금 지방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우리 9급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14개, 그런가 하면 관리회계,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정비회계, 국가직과 똑같은 형태로 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가직 7급의 경우라면 25문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 이때 재무회계 17개, 그런가 하면 원가 5개, 정비회계 3문항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안에서 제일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서술형과 계산형에 해당하는 요 비중인 거죠. 우리 서술형과 계산형에 해당하는 비중이 소위 말하면 2025년도 시험, 4년도 시험에서는요. 원래는 서술형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다가 갑자기 2024년도 시험에서 서술형 비중이 12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완전 비중이 달라졌었죠. 2025년에도 여전히 11문제가 출제가 됨으로써 서술형 비중이 일단 중요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6년도 시험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보는 건 조금 조심하긴 해야겠지만 어쨌건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회계학 특성을 좀 반영해서 지금 인역처에서 가능한 말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내려고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100%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26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술형 부분에 해당하는 게 옛날처럼 4문제 5문제 나오는 구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 부분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출 플러스라고 하는 요 교재는 과거 이제 거의 한 15개년치의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했던 모든 기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5년 전까지의 모든 기출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 이전에 출제했던 내용들 중에는 중복된 내용들은 빼고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문제들만 지금 모아져 있는 게 기출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말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말문제의 기출들을 충분히 풀어보고 대비하겠어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부족함이 좀 생겨요. 옛날 말문제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문제의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가 된다면 이미 앞단에서도 말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 출제가 되는 26년도 시험에도 말문제가 많이 출제됐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똑같은 말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말문제 부분에 대한 대비가 추가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말문제에 대한 비중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우리 전체에 해당하는 우리 기출과 우리 그 안에 이제 비중들을 보자면 24년도 이전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술형 비중이 낮았다가 지금 현재 25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문제에 해당하는 비중이 지금부터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좀 전에 강조드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계산형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계산형 문제는 대부분이 기출 플러스를 통해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출 플러스를 통해 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필요한 게 이제 응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 플러스 학습이 끝나면 응용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 회계학 문제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봤다라고 하는 문제가 시험에 100% 숫자까지 똑같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숫자만 살짝 달라져도요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시험장 들어갔을 때 덜 당황한다. 이게 이제 다른 여타 과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법 같은 경우는 봤다 안 봤다로 끝나요. 응용 문제라는 게 별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계는 달라요. 회계는 그런 문제 받는데라고 하더라도 막상 손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손이 안 움직이고 머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못 푸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문제들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 플러스가 여러분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응용 단계는 이렇게 응용 플러스로 연결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서술형 부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중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
24년, 25년 연타로 지금 서술형 비중이 거의 50% 이상, 60% 가까이 육박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 기준서에 해당하는 말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기준서 내용들이 전부 다 기본서 안에 출제했던 모든 내용들은 OX를 통해서 다 볼드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다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올려드렸냐면 서술형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게 카페에 올라가 있거든요. 얘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쭉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하프 모의고사 다운 받으셔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풀어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자, 그걸로도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이제 우리 응용판이라고 해서 이때 썰전이 있죠. 썰전을 통해서 단단하게 말문제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계산은 할 수 있겠는데 말문제가 잘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썰전을 통해서 완벽하게 말문제를 다지고 자신감 충만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썰전에 해당하는 거 말문제만을 위한 대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활용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회계학의 기출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의 과목은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거의 합격 커트라인이 90, 100을 육박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90 가까이의 점수, 8, 90 가까이 점수를 찍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회계학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기출 정도만 했다, 기출로 어느 정도만 익숙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말 잘 나와봤자 6, 70점. 물론 다른 과목을 조금 고득점을 맞으면 회계학이 70점 맞아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70점대를 찍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회계학 문제 6개가 빵꾸가 났다는 건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후달려요.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땡 2교시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끊어주는 맛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쭉 안에 시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과목의 멘탈이 무너지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회계학 문제를 만약에 6개를 내가 못 풀었다라고 하게 되면 멘탈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풀었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손도 못 댔어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건 회계학은 기출만으로는 올 커버가 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다른 남다른 노력으로 여러분들 응용 문제 등을 쭉 풀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메꿔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소위 말하면 이제 국어형 한국사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타고 가는 커리가 이제 이론에서 그런가 하면 이제 몸풀 단계,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고 단계로 이렇게 심플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정은 물론 당연히 기본 강의부터 출발합니다. 기본 출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 다만 이제 기출만 하고 가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보기도 좀 어렵고,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잘 푼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응용 플러스라고 해서 나중에 응용 몸풀 단계까지가 같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 모고 단계로 넘어가야 안정감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재차 강조드립니다.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챙겨가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회계학 과목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국어형 한국사 내지는 다른 과목들처럼 여타의 과목들처럼 공부하면 쭉쭉 성적이 오르는 게 보이고 실력이 쌓이는 게 보이고 내가 그냥 강의 들었으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정확한 건데, 아니 왜 회계학은 강의를 들었고 내가 복습을 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왜 안 풀리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당황하시고 이게 뭐가 문제지? 멘붕에 빠지시는데, 과목 특성 자체가 좀 그래요. 어느 정도 숙달되는데 좀 시간의 이러한 버퍼가 좀 필요하고요. 다양한 응용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맥값을 조금 치러내야 여러분들 실력이 좀 올라가는 형태의 과목이다 보니까 단순히 기출 풀었다고 점수가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겠고, 어쨌건 응용 문제까지를 좀 확장을 해서 다양한 문제풀이들을 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는 특성을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를 해보자면, 자,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는요, 말 문제와 달리 말 문제는 봤다면 풀 수 있게끔, 봤다 안 봤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 문제는요, 내가 인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러한 인출 단계의 이 사이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출과 인지 사이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풀어본 적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풀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생각 안에 지금부터 시간이 째깍째깍 가야 되는데, 우리 보통 회계학 한 문제당 시험 안에서 주어져 있는 시간이 1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안에서 충분히 이걸 어떻게 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어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뇌에 정지가 오죠.
그러니 그런 뇌 정지를 겪지 않으려면 가능한 많은 문제들을 시험장 밖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기계처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회계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연습하시면 훈련을 좀 하시면 충분히 극복돼서 가서 고득점 찍고 올 수 있으니까 저 믿고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내가 말로 한다고 무조건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합격 수기들이 있죠. 이제 카페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극복됐더라라고 하는 많은 합격 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나 같은 수험생들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들을 충실히만 따라가면 극복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합격 수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출은 어떻게 학습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자, 출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각각에 다는 문제마다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단원에서 필요한 주제들이 있고요. 주제마다의 이러한 형태의 문제풀이 유형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먼저 읽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를 위해서 유형을 먼저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단계의 학습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이 완전히 외워져서 기계처럼 머릿속에도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굳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더라도 손이 지금부터 푸는 상태가 돼야만 회계학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이러한 나름의 회독수를 좀 늘려서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기계화돼서 문제가 풀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갈 필요가 있겠다. 회계학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회독수를 무한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어영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번 풀어봤다라고 하시면 되는 건데 적어도 기출 플러스라면 지금부터 진행하는 이 기출 플러스는요. 아무리 못해도 3회독에서 5회독 가까이는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시험장 가서 나에게 응용력이 있을 거다. 시험장 가서 내가 가능한 빨리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맞아요. 뇌 정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문제만 가지고 따닥따닥 풀어도 지금 어려울 판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압박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기계처럼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회독수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4회독, 5회독 가까이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실패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계학 기출을 지금부터 학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내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단계부터 건너가셔야 되거든요. 어떤 주제가 나와도 풀 수는 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주제 본 적 있다라고 하려면 일단 모든 내용들이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 기출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이 파트 안에서도 주제가 무려 13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출제가 됐다라고 할 때 뭘 물어보는지를 카테고리가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풀면 되지 라는 형태로 기계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카테고리가 13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이 주제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오샘톡이 있고 그런가 하면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신 기출부터 쭉쭉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는 로직을 가지고 쭉 기출문제들을 풀어가다 보면 머리 안에서 문제 유형들이 좀 정리가 되는 효과가 좀 생기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회독을 위한 1회독이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카페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 안에 보시면 기타 자료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기타 자료실에 잘씹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잘씹기라고 표현한 게 잘근잘근 씹어먹기다라고 해서 앞자 따서 잘씹기다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각각 내가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각각 문항별로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3번 문제를 1회독 때 풀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 라고 하게 되면 2회독 풀 때는 당연히 내가 조금 어려웠던 거 그리고 전혀 손 못 댔던 것들이 좀 구분이 돼 있어서 전혀 손 못 댔던 것들은 당연히 풀어볼 것이고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도 2회독 때 풀어보는 게 맞겠죠. 그런가 하면 3회독 때 됐을 때는 이제 조금 어려웠던 건 극복이 됐을 것이고 전혀 손도 못 댔던 것들은 무한 반복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2회독 때 3회독 때 풀 문제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뭘 헷갈렸는지를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잘근잘근 쉽기다라고 해서 자, 이러한 보조 교재가 쉽게 말하면 어떤 보조 장치인데요. 얘가 따로 추가돼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료로 지금 카페에 다운받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모든 교재는 잘씹기가 만들어져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전부 다 다운받아서 이 잘씹기를 활용해 가시면서 회독수를 늘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OCM의 문제풀이 방법을 지금부터 다 오진다라고 하는 요약사를 정리를 해놨죠. 소위 말하면 오진다는 말 문제도 대비가 되고 계산 문제가 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장 숏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안에 프로세스가 전부 다 장착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우리 차이본과 자본화 어려운데 이때 우리가 어떤 주제들을 다뤄야 될지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러한 오진다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 강의 들어갈 때 앞단에서 먼저 이 내용들이 이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체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서 정리하기에는 오진다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주 반복해서 일정 부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암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결산, 월결산 방법, 제가 정말 강추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정규 사이클을 따라가는 중에도요, 주결산, 월결산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적어도 4회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주결산, 월결산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월화수목금토일까지를 깔아놓고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금토 기출 강의가 온라인으로 업로드가 된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를 듣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진실이지만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안에서 정리하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습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강의만 마음 급하다고 무한정 그냥 오늘 마음 먹었어 10시간 쫙 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보통 강의를 올리는 게 하루 4시간 단위로 강의가 찍어져서 올라가니까 그 4시간 단위로 학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복습 4시간. 우리가 보통 기본 강의할 때는 4시간에 8시간씩 복습을 했지만 우리 기출 단계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4시간에 4시간 정도. 근데 이제 이것도요, 보편적인 걸 제가 제시하는 거지, 카페에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선생님이 4시간에 4시간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4시간에 8시간이 걸린대. 이게 정상이냐? 정상과 비정상은 없어요.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기본값을 제가 드리는 거고, 최소한 4시간 이상은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소값을 드리는 거지,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불안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책과 내가 절대적으로 지금부터 싸우는 하나의 과정인 거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형태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 부분 시간이 집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남과의 비교값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스케줄을 잡으시고 여러분들만의 나름의 학습 방법을 가지시고 나름의 복습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쨌건 이렇게 기출이 강의가 들어가면 바로 4시간 정도 여러분들 학습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강의 들으신 다음에 바로 복습이 연결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매회 4시간씩 이렇게 꼭 복습을 해라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주결산, 월결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요 정도 해서 한번 1회독 총 4시간 정도, 앞에서 했던 것들이 주에 했던 이 2시간짜리를, 이틀짜리를 4시간을 기준으로, 그러면 4시간 8시간짜리를 나중에 수요일날 복습한다라고 할 때는 똑같이 8시간이 걸리진 않겠죠. 반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로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2번 복습하고 났을 때 월결산, 한 달치 내가 쭉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지금부터 4주가 끝나는 그 시점에 소위 말하면 일요일 딱 날 잡아놓고 오늘은 딱 죽었어. 회계세법 다 죽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4주가 되는 날쯤에 이때 앞단 한 달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내가 하루 안에, 그럼 내가 12시간 오늘 공부하겠어 라고 마음먹고 목표를 딱 잡아놓고 시작했을 때 하루 안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다면 모든 문제를 다 풀기보다는 앞단에 내가 잘 쉽게 해서 체크했던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양을 풀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정말 토할 때까지 문제를 쭉 푸시면 아무래도 중간에 이렇게 했다가 리마인드를 다시 하는 건 엄청난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월 결산 해당하는 것까지, 그러면 기출 보고 바로 복습하고 주결산 한 다음에 월 결산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못해도 4바퀴는 돌아가는 상태가 되겠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이제 2달 다 끝나서 기출이 다 끝났는데 아무래도 기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응용 들어가기 전에 라고 하시면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잡아놓고, 뭐 길게는 4월까지도 잡아놓고 나서 회계 기출만 한 바퀴 쫙 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응용 플러스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든지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계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움직이시면, 수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진실이지만 공부하는 내내 과연 이렇게 해서 붙을 수 있을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이미 플랜을 짜드렸기 때문에 이 플랜대로 하시면 붙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대신에 그 플랜을 매일 못 지키는 게 문제라서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플랜을 짜놓고 매일 그 플랜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하루하루 정말 개미처럼 한 땀 한 땀 쌓아 올라가는 게 이 시험에서의 가장 정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왕도는 없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이 쌓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정이 원체 길다 보니까 가는 내내 지치고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스스로 들면서 힘이 빠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매일 할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플랜을 세워놓고 나서 그 플랜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 시간들이 쌓이면 합격으로 이끌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주결산 월결산이라고 하는 요 로직을 여러분들이 잘 끌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 충실하게 지켜가시면 어느덧 합격의 문턱에 가깝게 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기본에 해당하는 요 과정은 주 2, 3회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8주 기준으로 19번 완성돼서 강의가 업로드돼서 올라갈 겁니다. 온라인으로 매주 업로드를 할 거고요. 월, 화에 지금부터 매주 업로드를 하고 격주 금요일날 한 번씩 업로드하는 형태로 강의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 업로드 방식을 참고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스케줄을 짜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체 19번의 강의 중에서 재무회계는 16번, 원가회계 3회 이렇게 해서 구성돼서 올라갈 거고요. 우리가 쭉 하는 중에 지금 재무회계와 원가회계까지만 진행을 했고 정부회계 진행을 안 했거든요. 정부회계는 1월 초에 특강을 통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무회계가 어느 정도 성숙도를 좀 가졌을 때 그때 연결해서 가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회계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여러분이 충실하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강의 진행할 때 일단 단원별 오진단 내용을 먼저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요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라서 100% 문제를 다 풀긴 좀 어렵겠고 대략 한 8, 90% 가까이 문제가 풀릴 거니까 그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가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카페 질문을 올리시면 24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학습 댓글을 달아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메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시스템 세법, 시스템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수험이라고 하는 긴 여정 중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분명히 슬럼프도 오고 내가 가는 길이 맞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반드시 생겨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내가 어느 시스템 안에서 굴러간다면 이때는 실패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스템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계세법을 가지고 추구하는 방향이 딱 그겁니다. 탄탄한 시스템은 제가 만들고요. 성실함은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됩니다. 그 두 개가 합작이 됐을 때 합격이라고 하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서 저는 항상 좋은 시스템과 좋은 교재 강의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매 일자별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만 따라오신다면 그렇게 해서 마주 잡은 이 두 손이요 반드시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두고 2026도 회계학 기출 플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